이 팟캐스트 파일은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시사인 팟캐스트 독자 기획단 200여 분이 듣고 평가했던 녹음 파일로 시사인사에도 공개합니다. 자, 이제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부, 2부 사이에 막 광고가 막 쫙 붙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쵸? 다음 주부터는 광고도 하나씩 어디서 갖고 와봐요. 저희 차 김이상군께서 네. 말없이 앉아 계시네요. 그래요. 광기 어린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참에 한 번 더 하는 시사인 정기구독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자연 사건의 개요라고 할까요?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 마타리가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 지난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일반 대중들에게 장자연 사건의 시작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진짜 시작은 사망 약 2년 전인 2007년 10월에 장자연 씨가 김종승 씨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처음에 장자연 씨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뭐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라는 문서가 KBS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단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건의 요지는 이건데요. 장자연 씨가 김종승의 소속사하고 계약을 맺은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술자리 접대와 성접대 강요에 시달렸다는 게 이제 이 문건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성접대나 술자리 접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언론계, 연예계, 기업계의 이제 유명 인사들, 높으신 분들일 테고요, 당연히. 사망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문건의 핵심인 그러니까 성접대나 잠자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참 답답한 거죠.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네. 신기할 지경이기까지 네. 한데 근데 이제 그로부터 9년이나 지난 2018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네. 거예요. 검찰 과거사위가 작년 4월 16일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이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 7월부터 이제 과거사위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조사 결과 다수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9년이나 지난 일인데 다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장자연 사건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는 3월 7일이요. 장자연 씨가 숨진 지 10주기나 네.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10주기 동안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장자연 씨가 왜 죽었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죽음의 어떤 배후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권력들은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작년에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들이고요. 네. 사실은 검찰 과거사위가 이번에 사실상 장자연 사건을 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앞서서 수사가 다 사실상 저희 기준에는 실패했었고 네. 그리고서 이제 공권력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문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까지 과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의미 있게 정리하고 새롭게 드러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취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아까 그 신기하기까지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이 장재현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문건이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빠지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터졌는데 왜 어떤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계속 꼬리표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문건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숨지기 전에 남긴 공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 문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잠자리 접대를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방사장 그리고 술자리 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 스포츠조선 사장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성접대와 술접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죽기 전에 남긴 문건에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수사기관은 다시 찾지를 않아요. 아 진짜 왜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 찾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니 그렇게 네, 무서워서 조선일보가 그랬겠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니 그 당시에 다른데 언론사에서도 보면 조선일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땡땡일보, 땡사장, 뭐 땡땡일보의 뭐 유력 인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누구도 그 조선이라는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부르지 그래요, 못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2009년판 장자연의 홍길동 맞아요. 전이었던 네.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작거리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그때도요. 네. 조선일보 방사장, 방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언론사들이 그 이야기를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원선 에디터 말처럼 심지어 처음에는 유력 언론사의 네. 고위 인사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다가는 조금 나아가서 유력 신문사의 고위 인사라고 썼고요. 그러다가는 겨우 땡땡일보 땡사장이라고 쓴 거죠. 아, 나 진짜. 근데 왜 그랬는지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이 말을 처음 했던 게 누구냐면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네네. 당시에 2009년에 4월 국회에서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그걸 질의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가지고 바로 고소를 당합니다. 조선일보가요. 예. 네. 그래서 5억 원짜리 고소를 당하시고 형사 민사 다 걸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민사를 민사만 걸고 했나요? 아. 2011년에 다시 한번 형사 민사로 또 걸리시는데 그때 30억으로 한 번 더 걸리셨죠. 30억? 30억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요 이번 취재하면서 그래서 고소를 당할까봐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를 썼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 팟캐스트가 나가서 이게 몇 억짜리 팟캐스트가 될까 하는 굉장히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물론 이제 200명만 들으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어디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돈을 모아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네, 자신 예. 있으시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든지 이렇게 정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구속되고 수감되는 걸로 탄압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돈으로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30억 이런 씨 진짜 아우 이 그리고 개 실제로 진짜. 저희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도요. 네. 조선일보 관계자들한테 혹 전현직 관계자들한테 음. 기사를 잘못 쓰면 고소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조심스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에 훨씬 더 그게 심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09년에 암암리 알면서도 이제 그게 밝혀지지 않다. 이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사도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밝혀지게 된 건 어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뭐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 스포츠조선 사장이 누구다라고 과거사위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묻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이라는 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방상훈 사장,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의 네, 네. 동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09년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당시에 장자연 씨와 같이 식사를 했다, 만났다라는 것들이 일정 부분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도요. 근데도 그때 안 불렀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불러서 당시 장자연 씨를 만나고 어떠한 뭐 이렇게 강요 같은 거 있지 않았냐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 이 사람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2008년에 장자연 씨를 만났다는 객관적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55분 조사밖에 안 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불러서 그때 왜 그렇게 만났었냐라고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새로운 10년이 걸린 거야. 그거 묻는데. 예. 그러니까 새로운 나 사실이 진짜. 드러난 게 아니고 사실 그때 의당 불렀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죠. 안 불렀던 사람들을 지금 와서 부르는 것뿐이죠. 네. 네, 그리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게 근거가 되는 증언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그래 하는 어떤 거고요. 증언이 새롭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번 취재에서 가장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네. 방정호 씨는 장자연 씨를 만난 기억도 없고 그리고 딱 만났다고 하더라도 딱 한 번 만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장자연 씨와 가장 가까웠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장자연 씨가 발인하던 날 남편은 장자연 씨 사진을 들고 발인을 했고요. 바로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인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가까웠고 숨지기 전까지 자주 만났던 사람인데 그분이 2009년에도 당연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겠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진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자연 씨 유품에 방정호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고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땡땡씨 미팅 방정호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불태웠다라는 이야기를 10년 만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이어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방정호 씨가 한 번밖에 안 만났고 만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반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장자연 씨 죽음을 놓고 여성계에서도 그 당시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그런 청원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회원 의식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 1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가장 아름다운 그 젊은 여성 배우가 성상납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우린 진짜 이런 상황들이 이 미투 정국하고도 다 연관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사할 수 있고 맞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은 나서서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공권력이 왜 이것을 이렇게 흐지부지 했을까에 대한 의심은 결국 뒷배에 조선일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 문건에 또 아까 방정호 씨 관련된 중요한 증언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용훈 사장은, 그러니까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한 차례 사실 조사를 받기는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그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에서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조선일보 사장인 방상훈 사장이고 네. 다른 한 명은 이제 그의 아들인 TV조선 전 대표인 방정호 대표. 네, 이렇게 방이 둘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예, 수가 예, 있어요. 예. 우리가 헷갈려요.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전 TV조선 대표 뭐 예, 혹은 예. 이렇게 뭐 저희도 이해하시면 저희도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취재하고 기사 쓰면서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기자들도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방방잡기거든요, 나 결국은. 진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둘이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방용훈 코리아나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당시에는 그 조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그 검찰에서 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장자연 씨와 같은 자리에 동석을 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9월에 이닝이라는 되게 고급 중식당에서 네. 같이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하는데 일단 그거를 하나 무시를 하고 그 당시에 또 무슨 진술을 확보를 하냐면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사실은 밤에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린다. 네. 그러니까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용의선상에도 두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그런 어떤 정황들도 심지어 이렇게 어떤 식당까지 다 나올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게 이렇게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조사를 안 했다는 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사의 기본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해서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조선일보 옆에 개업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가서?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서초동에 번듯하게 개업을 하셨는데 이 삐삐 기자가 가서 이제 캐물을 진짜, 진짜요. 그 가서 왜 방영은 조사 안 하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그때 우리 수사의 우리 수사에서 포커싱을 맞췄던 거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조사를 딱 한 번 받았는데 그것도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를 받고 게다가 단 35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아요. 35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조사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포커싱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사실 주요 그러니까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이라면은 통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아니 우리가 형사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런 게 딱 떠오르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기소 그걸 의견으로 넘겨왔는데 검찰이 지금 아니요. 그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에서는 조사조차 받지 않은 거죠. 다 짜고 쳤구만. 다 짜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부실하다라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수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는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가가지고는 증거 가져와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데 압수수색 가가지고는 빤히 보이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물론 아무것도는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가지고 오고요. 중요한 건 안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빤히 어떤 명함이 핸드백 안에 있는데요. 그 명함을 핸드백에 있네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슨 무언극 하는 사람들 마냥 그러니까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부실한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제서 겨우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불행한 어떤 삶을 재조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망도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살아가는 게. 예,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어도 당시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밝히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했는데 이 정도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빠져나가는 거랑은 정말 다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는 빤히 보이는 명함도 오지 않고 뭐 없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에 맞춰서 자기들이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압수수색을 나가서 그러니까 그 아까 장자연 씨 집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친한 장자연 씨의 지인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굉장히 수첩에 뭐 적고 이러는 거를 즐겨해서 다이어리도 많고 수첩도 많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일부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만 가져가서도 그거를 다시 유족들한테 돌려주는데 그걸 뭐 가환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환부를 할 때는 이거는 사실 이제 손으로 필기를 해놓은 거니까 복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증거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유족들한테 덜컹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당연히 유족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게 증거라면 복사해놓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사라도 그렇게 생각이 하잖아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김종승이라고 하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가 여전히 일본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잡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멀다고 안 잡는지. 거기서 작전회의 했나 보네. 실제로 그 김종승 대표는 그때 이제 계속 조선일보 쪽이랑 인터뷰도 그때 했었고 일본에 있으면서요.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 기자 통화도 합니다. 근데 경찰은 못 잡죠. 못 잡았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잡혀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성과이긴 해요. 2달 만이라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왜냐면 경찰이면 다 모든 게 다 짜여질 대로 짜지고 그 사라질 것들은 벌써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던 거는 이제 일본에서 잡혀온 김종승 대표 그리고 장자연 씨가 문건을 건넸던 이제 뭐 통칭 전 매니저라고 불리는 유장호 씨 이 2명인데 이 둘도 사실은 술 접대나 성 접대 강요 혐의가 아니라 네. 그 김종승 씨 같은 경우는 장자연 씨를 폭행한 그걸로 처벌을 받았고 유장호 씨는 장자연 씨한테 이제 문건을 받고 그거를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김종승 배우가 씨가 김종승 씨 관련이 이야기하는,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김종승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모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의 본질은 남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요란하게 수사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전 국민이 궁금해했던 방방이 누구냐에 대해서는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빈주머니를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 진짜. 근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짜증이 나고 보고 싶지도 않아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참 이렇게 열받네요. 아 근데 기자들도 이제 그 사건을 하여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방씨 일가들을 어떻게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지 과거사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취재를 할 때 기자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기자로 산다는 건 지금 두 분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예. 되게 멋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멋있을 생각을 안 했는데. 쭈구리. 그래 진짜 사실 핑크 기자 진짜 좀 쭈구리 했었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허리가 갑자기 고투세워졌습니다. 막 자세가. 그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만나러 당한 게 갔어요. 많아요. 이거 아 그래요? 취재하면서. 어떤 게 맞아. 그렇게 그 얘기 해줘요, 그 당했어요? 얘기. 뭘 당했어요? 그 되게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요. 진짜 울컥하나 봐요 지금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뻗치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주소 하나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들이 거의 무슨 있거든요. 경찰 형사 같네요. 정말 네.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취재원이 있는데 만나기 전화번호도 없고 네. 주소 오직 하나이면 사실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밖에 그러네요. 없는 거죠. 그 성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아 진짜 그게 뻗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얘기가 나왔던 중요한 진술을 했던. 네. 친한 지인 네. 그 언니를 한번 장자연 뵙고 씨. 싶어가지고 장자연 씨의 친한 지인.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소가 거의 6년 전 주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들고서는 이제 딸랑딸랑 갔는데 네. 뭐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이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띵동 눌렀는데 이게 나오시는데 주말 저녁에 찾아갔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찾아왔던 기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 하면서 휙 들어가셨는데 네. 근데 좀 수상쩍잖아요. 그런 게 네. 혹시 이렇게 사는데 아직 그분이 사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기자들 그 취재 전통적인 취재 기법이 중에서 있습니다. 귀대기라고 귀대기라고요. 그것도 뭐예요? 눈에다가 그게 길을 대는 겁니다. 귀대기. 혹시 네. 아이고 삐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 뭐 측근 분에게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아. 길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엿듣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그 들리는 얘기가 또 그 여배우 때문에 찾아왔어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살지는 않으시는구나 네. 이렇게 좀 확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멘트 하나하나 얻는 게 되게 진짜 맨땅에 헤딩 같은 일들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분을 저희가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네네.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전화번호를 사실 하나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니까 역시나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바뀐 번호였고 몇 명이 전화가 왔었는지 음. 아니라고 승질을 내시면서 그렇죠. 끊어버리시길래 할 수 없다. 김연희 기자가 한번 집을 가보자 했었고 아.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댁에 계시지 않아서 일종의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과거사위를 통해서 그렇군요. 좀 취재를 해가지고요. 또 이야기가 아주 이 기사에 핵심되는 부분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삐삐 기자 김현희 기자는 완전 신세대 기자인데 캔디도 모르는 신세대 기자인데 취재 방식은 굉장히 올드하게 기대기, 뻗치기, 정통 방식을 고수하는. 네. SNS도 엄청 뒤졌어요. 그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기자 취재에는 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이런 방법 말고는 그러니까 뭐 진짜 그걸 어느 날 맞아요, 갑자기 사실. 세상에서 누가 나타나서 저한테 그렇죠. 야 이거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바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이고 FM적인 방식으로 사람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는 뭐 사실 열에 하나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 김은지 기자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 김현희 다 김연희 기자를 비해서. 시켰거든요. 저는 김연희 기자를 시키고 김연희 기자의 아 그렇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저는. 주말에 거기까지 왜 갔겠습니까? 그러게. 이럴 때 선배한테 한마디 해야죠. 김연희 그럴 기자가 때, 얼마나 그럴 잘하는지 때 몰라요. 지금 다시 쭈구리가 되고 있어요. 뻗대기 하면서 김은지 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욕이 나오거나 네. 그러진 않았어요. 저 그냥 이것만 밝히고 싶습니다. 네. 두려워. 다 김은지 선배가 시킨 거고요. 얼마나 나중에- 취재를 예, 예.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 문제가 생기면 다 김은지가 그렇죠. 시켰다고. 혹여나 고소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다 김은지가 예, 시킨 거야.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김은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기자들이 뭔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고 그 마음을 다해서 취재를 하니까 그 보는 사람도 사실은 그 기사를 읽을 때 그 어떤 기자의 마음이랄까요? 기자의 어떤 정신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정말 두 분이 굉장히 두 분 아니고 김연희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러면서 여유는 다 자기가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뭐 기사에 나온 멘트 하나가요. 그러니까 네. 진짜 뭐 하나 나온 것 같지만 저 10명 전화해서 1명 성공하고 그렇죠. 정말 그런 경우들이 대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대개가 김연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박대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기자라고 하면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죠. 대체적인 반응이고요. 사실 기자라고 찾아와가지고는 뭐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아니면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자는 좀 박대받는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가 기자인 걸 어떻게 믿냐는 말까지 네, 들었잖아요. 네, 진짜요? 김연희 기자. 네. 네가 기자인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홍대 네. 앞에 와 있는데 대학원생 같은. 아니, 그분은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이분은 네. 실명을 당연히 밝혀도 말해요. 되나요? 유력한 네, 언론사 네, 편집국장에 네, 있던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신데요. 그분이 요 2009년 당시에 조선일보의 경영기획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방방 언급된 거를 언론 수습하시는 대응하는. 언론 대응하고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나는 장자연 관련해서는 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대기 기자인지도 잘 모르겠다. 어머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해야지. 소심한 복수를 했잖아요. 아유, 복수까지는 아니고 확인. 네, 확인. 정말 모르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로 제 명함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돌아오는 답은 네. 네, 법적 대응하겠다. 너 보소. 어머 하여간 진짜. 그분들은 이렇게 딱 공식화된 멘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법적으로 거.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대응.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아, 정말 딱 그 멘트였어요. 네, 네. 딱 그 두 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간히 또 건강을 위해서 단식도 하시고 막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야. 공부- 웰빙 단식. 웰빙 공부 단식. 아닌가요? 공부 네, 5시간 굉장히 반이면. 점심을 좀 그냥 늦게 먹은 거 아니냐며. 저 지금 5시간 반째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있어요. 하여간 진짜 이 장자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장자연 씨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을 좀 다 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뉴스를 들으면서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뉴스는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결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러면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구속 이러면 끝났다. 장사연 조사 이러면 이것도 다 밝혀지겠다. 끝났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요. 진짜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발로 취재한 기자들의 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우리 김은지 기자가 이번 사건 이것만은 꼭 주목해서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자연 사건을? 네, 그러니까 2009년 장자연 사건 문건에 나오는 부분의 핵심은요. 조선일보 방사장 쿼터가 되어 있는 분한테 잠자리 강요를 당했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 스포츠조선 사장에게 술자리 강요를 당했다라는 거였는데요. 2009년에 이 방방이 누군지가 안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방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 검찰 과거사위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시사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 이런 때도 아주 좋아요. 02-3700에 끝까지 320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 척척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자연 사건 시사를 통해서 쭉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녹음해 봤는데요. 어때요?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 마타리는 어떠셨어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데요. 지금 방송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아직도 떨려요. 뭘 떨려요? 누가 떤다고 그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송하고 싶으세요? 뭐 이게 지금 수상 소감 발표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냥 아까 저 처음에도 말했지만, 네. 사실 기사를 읽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사는 기사대로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편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삐삐 기자는 네. 저는, 되게 잘하시더라. 네. 뻗치기도 잘하고 기대기도 잘했어요. 방송도 잘하네. 진짜. 근데 일단 새 별명을 구해서 너무 기뻐요. 삐삐 기자 완전 좋죠. 그래서 좀 거기서 그래요. 앞으로 나 그게 질문이 갑자기 하고 싶네. 삐삐 기자는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후배들이 2명 이미 뭐 시킬 거 없어요? 그 지난해 친구들한테는? 11월에 들어왔는데 네. 어려워요? 아직 얼굴을 많이 못 봤어요. 네, 아직 제가 뭘 시키기에는 네. 좀 거리감이 있어요. 가까워지기는 네, 조금. 일단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취재한 거를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취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말 뻗치기 하고 기대기 하고 이런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 취재했던 거 정말 좀 보람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김혜희 기자는 지금 기자 몇 년 차예요? 제가 이제 4월 1일 올해 4월 1일이면은 4년 차. 와, 예. 지금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의욕이 불타고 보이는 것마다 막 뉴스로 막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뻗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김현희 기자의 또 활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잘하네. 삐삐 만세. 네. 아주 베테랑 베테랑이라니요. 네. 김연희 기자가 다 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유행어 김현희가 다 했을 뿐입니다. 김현희는 김은지가 시켰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 요정이라는데 정말 예, 마음에 요괴가 들어요? 아닌 게 다행이죠.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최광기 진행자님 덕분에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기사라고 하는 게 뭐 일종의 쓸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쓰다가 또 내보내고 나면 이미 이제 내품을 떠난 자식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또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아니다. 또 AS도 충분히 해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떠나보내지 않은 자식 마냥 품고 다듬고 해가지고 더 예쁘게 다듬어서 독자님한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사인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로 접했던 뉴스를 또 그 기사 이면에 기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사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뉴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를 가려주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려주는 거는 거기 가서 들으시고요. 저희는 진짜 뉴스를 요모조모 입체적으로 따지고 꼼꼼하게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또 의견을 주시면 새롭게 구성도 할 수 있고요. 또 만나고 싶은 기자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딱 오늘 고정 좋아요. 삐삐, 요정, 마타리. 네. 아주 해기한 조합인데 이런 조합으로 꾸준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시사인 구독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02-3700-3204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뉴스 픽픽픽 맞습니다.